안녕하세요, 토모미입니다. 이제 칸사이 사투리를 배우고 싶다 라는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칸사이와 칸토 지역 차이에 대해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일본이라 해도 사투리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칸사이 사투리가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신 분은 하나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이번 거와 거의 똑같은 내용을 칸사이 사투리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시면 느낌이 올 거예요. 먼저 칸사이라는 건 어디일까요? 이게 일본 지도입니다. 가운데 있는 곳이 도쿄, 일본 수도입니다. 칸사이라는 것은 대충 여기쯤입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오사카, 교토, 효고, 나라, 시가, 와카야마가 있고요. 오사카는 역시 칸사이의 중심지이고 공항도 오사카에 있어서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국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자주 있는 일이 어떤 사람이 나 오사카 갔다 왔어 라니까 어디 갔어?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청수사 기요미즈데라 갔다 왔다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청수사는 오사카 말고 교토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슴 봤어 라는 분도 계시는데 사슴이 있어서 유명한 곳은 보통 오사카나 교토 말고 나라예요. 같은 칸사이이긴 하지만 오사카, 교토, 효고, 나라 서로의 미묘한 관계성이 있거든요.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도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서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정확히 외워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사카 주변의 칸사이와 도쿄 주변의 칸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2-3년 전에 한 기사가 떴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일본에서 파는 식빵의 두께 종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식빵 덩어리 하나를 킨이라는 단위로 잰다고 하는데요. 킨이라는 게 12.5cm래요. 그걸 몇 장으로 자르냐에 따라서 두께가 달라지겠죠. 이게 4장, 5장, 6장, 8장으로 자른 것을 비교한 사진이에요. 보시면 차이를 아시겠죠? 어떤 조사에 따르면 오사카 사람은 35.4%가 5장짜리를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5장짜리라는 게 2.4cm 정도예요. 도쿄 사람은 25.1%가 6장짜리를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렇게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도쿄 쪽을 보시면 거의 다 똑같이 20% 정도고 적어도 14, 15% 정도예요. 역시 도시라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는데요. 오사카는 5장짜리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좋아한 게 4장짜리예요. 4장짜리라는 게 3cm 정도거든요. 너무 두껍죠. 그 반대로 얇은 거 8장짜리 아니면 10장짜리 쪽을 보시면 오사카 사람 중 5.2%와 4.2% 총 9% 사람밖에 그걸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없어요. 도쿄 사람은 20%나 17%니까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칸사이에서 칸토에 이사를 왔는데요. 어느 날 마트에 갔어요. 그리고 빵을 사려고 갔더니 8잔짜리 식빵이 다 팔렸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5잔짜리, 6잔짜리는 남아있었더라고요. 정말 너무 신기해서 그때 기사를 본 게 사실이었구나 라고 진짜로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다시 일본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에 하늘색이 6잔짜리, 왼쪽에 오렌지색이 5잔짜리를 좋아한다 라고 대답한 지역입니다. 칸사이는 여기쯤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칸사이 사람은 역시 5장짜리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마트에 가면 식빵을 이렇게 팔아요. 숫자가 오른쪽 위쪽에 적혀 있거든요. 이걸 참고하시고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얇은 거밖에 못 봤어요. 그건 8잔짜리나 10잔짜리 정도의 두께였을 거예요. 저는 역시 칸사이 사람이라서 두꺼운 식빵을 먹고 싶은데 어디 없을까? 라고 많이 생각했었어요. 어디 없을까요?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사진이 2장 나왔는데요. 이게 뭘까요? 일본어로 뭔지 아세요? 이게 신기하게 이름이 칸사이와 칸토로 반대래요. 무슨 말이냐면 칸토 사람은 왼쪽을 스코프, 오른쪽을 쇼베르, 샤베르라고 한대요. 그런데 칸사이에서는 왼쪽에 큰 것을 쇼베르, 샤베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작은 것을 스코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스코프 사와, 스코프 가테키데 라고 말한다면 저는 당연히 작은 거를 사올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칸토 사람인 줄 모르고 그냥 스코프 사와, 스코프 가테키데 라고 말하고 큰 거 사오면 너 뭐하니? 하고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이 많이 없겠지만 그 정도로 정반대라는 게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물건이 다르다, 뭐뭐라고 하면 이라고 썼는데요. 첫 번째, 멋지입니다. 멋지라는 건 이제 한국에서도 들어볼 수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일본어로 떡이라는 뜻입니다. 일본 떡이라는 것은 찹쌀로 만든 거고 그걸 멋지라고 하는데요. 칸사이에서는 동그란 떡을 먹습니다. 간토에서는 기리모찌라고 해서 네모나게 잘라낸 떡을 많이 먹습니다. 일본 설날 신정이죠. 1월 1일에 오소니라는 떡국을 먹는데요. 떡국은 지역마다 정말 많이 달라서 딱 이거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 떡도 칸사이 쪽에서는 동그란 거, 간토에서는 네모난 거를 넣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네기, 파예요. 칸사이에서는 초록색이 많은 파를 먹어요. 쪽파, 실파 같은 거예요. 하지만 칸토에서는 주로 흰색 부분이 많은 파를 먹어요. 대파 같은 거? 근데 파 종류가 많아서 한국과 비교가 어렵네요. 다음에 일본 가실 때 라면이나 우동 위에 얹어있는 파에도 주목해 주세요. 칸사이와 칸토에서 그것도 다르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10방 스컵 삽 이야기 멋지 파를 소개했는데요. 그 외에도 수많은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를 어떻게 줄여 말하냐. 칸토에서는 마크, 칸사이에서는 마크도라고 말하죠.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오른쪽, 왼쪽 어느 쪽에 서냐에 대해서도 달라요. 서울은 기본적으로 오른쪽에서 두 줄 서기라고는 하지만 한 줄로 오른쪽에 서시는 분이 많은 듯해요. 칸사이에서도 똑같이 오른쪽에 서는데 칸토에서는 왼쪽에 섭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생활하실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는 게 주파수 차이예요. 칸사이는 60Hz, 칸토는 50Hz의 전기를 사용한대요. 만약 칸사이에서 칸토에 이사하거나 그 반대나 특히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헤르츠가 다르면 아예 못 쓴대요. 그래서 이사하거나 전자제품을 사실 계획이 있으시면 꼭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칸사이 사투리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 전의 영상에서도 들려드렸듯이 표준어와 칸사이 사투리는 좀 달라요. 말, 어미 같은 것도 다르긴 하지만 억양과 악센트도 많이 달라요. 앞으로 올릴 영상을 통해서 열심히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키니!